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저자는 알렉스 베커,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알렉스 베커, 18살 공군에 입대해 4년간 항공기 소방관으로 복무했다. 화재 진압과 훈련 대신 소방 트럭을 정비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군 생활에 8화를 쏟았다. 회의감이 고민하던 그는 복무 연장 기간에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찾아 제대했다.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익혀 마케팅 회사에 잠시 다녔지만 주말에만 쉬고 사장보다 돈을 적게 번다는 사실이 싫어서 곧 그만뒀다. 연애 코치도 잠시 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없이 24살에 퇴직금을 털어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을 시작했다. 자신감 있는 결정력과 재빠른 행동력으로 곧 한 달 소득을 5자리로 올렸다. 1년 후에 사업체를 확장하고 매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여 3년 만에 슈퍼리치가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일은 게임과 같다. 많은 사람이 돈 버는 일을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슬롯 머신에서 돈을 따기는 어렵다. 웬만해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슬롯 머신을 이기는 일은 운에 달렸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어려움은 그런 종류가 아니다. 물론 돈 버는 일은 어렵지만 마치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현실에서는 제 몫을 전혀 못하지만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는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봤다. 내가 열렬한 게임광이라 할 수 있는 말인데 현실 생활에서는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쓸모없지만 손에 게임 컨트롤러만 쥐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못 믿겠다면 온라인 게임이든 접속해보자. 높은 단계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지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게임에서 그 정도 경지에 이르려면 수백 시간을 들여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 도대체 무능력한 개인은뱅이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까? 답은 간단하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게임을 미친 듯이 잘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단계에 오를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한다. 게임의 고수가 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게임의 고수가 되는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원하는 일과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자만 하라. 설령 당신이 현재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라도 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으며 또 잘하게 될 것이다. 돈 벌기는 게임과 난이도가 같은 카테고리이다. 슬롯머신이나 복권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다. 드문 일도, 가능성이 없는 일도, 온갖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 사람만 승리하고 수백 수천만 명은 피해야 되는 구조도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이 승자의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집중하고 계속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게임처럼 말이다. 절망, 고통, 분노, 두려움, 질병 등 외부 요인으로 고통받지 않는 한 사람은 대개 죽을 때까지 컴포트 존, 즉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에 머무른다. 이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안주하는 이유이며 보통 중산층이 계속 중산층에 머무는 이유이다. 하지만 요즘 무일푼에서 거부가 된 이야기를 꽤 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막에서 당신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오아시스는 작아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물은 얻을 수가 있다. 당신은 이 오아시스가 완전히 말라버리거나 독사처럼 당신을 해칠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슬픈 이야기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동기부여를 받아 삶을 엄청나게 개선하려면 눈앞의 오아시스가 다 말라버리고 아주 나쁜 상황에 처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실제로 나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눈앞의 오아시스는 완전히 말라버렸고 더 이상 편안한 상태에 머무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당면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동하고 위험을 떠안고 허황돼 보이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람들을 성공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그런 고통이다. 이는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 이유이다. 사람들이 병을 예방하려고 먹는 비타민은 항상 까먹다가도 아프면 약을 잘 챙겨 먹는 이유이다. 또한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위한 검색 엔진 최적화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나는 믿는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견딜 수 없이 지긋지긋해져서 평생 머릿속에 주입된 삶의 방식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기존 방식으로 계속 살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 후에 일단 돈을 벌 방법을 찾고 나면 그들은 또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순자산이 5천만 달러에서 6억 달러에 이르는 대부호들도 모두 한때는 파산한 노숙자 신세였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평생 들어온 말들을 모두 무시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내 이야기를 하겠다. 대학도 가지 않고 전 재산 6천 달러만 챙겨 군대를 나왔을 때는 정말 괴로웠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를 패배자로 여길 것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패배자였다. 이때 전에는 직업이 없었고 복무를 마쳤을 때는 화장실 청소 말고 잘하는 것이 없었다. 무엇인가 과감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화장실 청소나 하면서 근근히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미래의 곤란한 상황만 가득 펼쳐질 것 같았다. 그렇다고 부대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4년을 보냈는데 또다시 그 생활을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내 인생을 그냥 뒀을 때 초라할 결과를 용납할 자신도 없었다. 무너지기에는 내 인생은 너무나 소중했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다. 현실을 깨닫자 나는 갑자기 슈퍼맨이 되었다. 어렵지 않게 16시간을 내리 일하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온통 검색 엔진 최적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나는 결국 검색 엔진 최적화를 잘하게 됐다. 사람들이 배우는데 몇 년씩 걸리는 기술을 나는 몇 달 만에 완숙히 숙달했다. 나는 상품을 만들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판촉 전화를 걸었다. 그 모든 일을 다 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일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루에 16시간을 내리 앉아서 일하게 만드는 동력이 있었다. 누구든지 엄청난 시간을 쏟아 몰두하고 고민하면 어떤 일에서든 돈 버는 일에서조차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럴 만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동기는 거의 유발되지 않는다. 저자는 이렇게 혼자 일하다가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곧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내가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에 닷새를 일하고 고작 이틀밖에 쉬지 못하는 것도 싫었다. 사장은 나보다 10배는 더 버는 것을 뻔히 아는데 나는 한 달에 1만 달러만 버는 것도 싫었다. 내 불만은 모두 혼자 일하면서 머릿속에 자리 잡은 그 믿음 때문이었다. 맞다. 이 회사는 내가 꿈꾸던 직장이었다. 하지만 혼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늘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마케팅 회사를 그만둬도 될 정도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 틈날 때마다 일하기 시작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도 일했다. 친구들이 밤새 게임할 때도 나는 일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주말에 술을 마실 때도 나는 일했다. 2개월 뒤 나는 회사 월급을 제외하고 순전히 내 사업만으로 한 달에 2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그 시점에 직장을 그만뒀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장은 좋은 사람이고 회사도 훌륭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는 혼자서 수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다. 지금 말하겠다. 부자가 되려면, 성공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위험이 크면 보상도 크다는 뜻이다. 당신은 위험도 작고 보상도 작은 세계에 살고 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때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때로는 아침 6시에 일어나 4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도로로 나가서 페라리를 끌고 나가 식료품점에서 주스로 갈아 마실 신선한 야채를 구입한다. 물론 이 말을 철딱선이 없는 잘난 채쯤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하면서 아주 끝내주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일도, 게임도, 빈둥거리는 것도 정말 즐겁다. 이 즐거운 일들을 나는 하고 싶을 때 하면서 산다. 사업은 당연히 위험을 수반한다. 하지만 그 위험은 안전한 위험이다. 미래 앞을 내다보고 적절히 계획을 세우면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다. 반면 불안한 위험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도록 두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가 규정한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불안한 위험을 기반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해도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야말로 아주 위험하다.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지 못하고 기껏해야 나이 들어서 적당히 부유한 축에 드는 그런 길밖에 없을 것 같다. 게다가 9시부터 18시까지 직장의 메인 삶은 사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하다. 이런 인생은 재정적인 관점과 삶의 질의 관점에서 보면 일찍 죽는 것과 다름없다. 당신의 생각과 지식, 당신이 하는 모든 일과 노력의 정도가 당신이 벌 돈의 액수를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빨리 부자 되기는 운동이나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당신의 실력이 형편없어 좌절할 것이다. 어쩌면 그만둘 수도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빨리 부자 되기를 너무 어렵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파른 학습 고선을 따르기 때문에 대개 처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그러나 게임처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잘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 1에서 2년 붙들고 노력하면 잘하게 된다. 기타, 게임, 코딩 등 무엇이든 모든 에너지를 쏟아 집중하면서 알맞은 방법으로 충분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라. 그럼 결국 능숙한 수준에 이른다.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바로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점이다. 10번 실패해도 11번째에 성공하면 똑똑하게 재산을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남은 인생을 부자로 살 수 있다. 제대로 한 번 성공하는데 설령 15년이 걸려도 30년을 벌면서 대부분 저축하고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천천히 부자 되기 쪽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3가지다. 당신은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 당신은 어떤 일이든 잘하게 될 수 있다. 당신은 실패해도 된다. 막 21살이 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코스트코에서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를 얻었다. 그리고 적은 생계비로 살 방법을 알아낸다. 돈만 잘 관리하면 한 달에 $1000 이하로 사는 것은 아주 쉽다. 이 사람은 코스트코에서 일하며 저투자 고수익 사업을 키우기 위해 2년 동안 일주일에 40시간씩 쏟아부으며 노력했다. 그럼 일주일에 총 70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사업을 키우려면 이 정도 시간은 일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자신의 노력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노력은 자신이 100% 통제할 수 있다. 2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하지만 어차피 입에 겨우 풀칠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더 나빠질 것이 없었다. 그는 계속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했다. 실패할 때마다 또 다른 실패의 요인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시도할 때마다 크게 발전했다. 그렇게 점점 더 잘하게 되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성공할 것이다. 그저 시간 문제이다. 당신도 계속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 것이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기 때문이다. 당신은 성공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노력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2년 뒤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 6번째 시도한 사업에서 성공한 것이다. 한 달에 $5000를 벌게 되자 코스트코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자기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는 일주일에 60시간을 오로지 자기 사업에만 투자했다. 그렇게 사업을 복제하고 확장하고 개선했다. 2년 만에 그는 사업으로 한 달 만에 $80,000 이상을 벌었다. 그는 이제 백만장자이다. 가진 돈을 적절히 투자하면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모두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여러 번 실패해도 괜찮았던 이유는 저투자 고수익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사업은 코딩, 디자인, 마케팅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저 해당 기술을 익히고 고객에게 제공하면 된다. 크게 투자할 비용이 거의 없고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실패할 확률은 높았지만 실패해도 집을 잃거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심각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차분히 노력해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점차 성공 가능성을 높이며 성공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성공하자 천천히 부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떠안은 실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고 싶을 때 우리가 올라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소득에서 시간을 분리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처럼 시간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대신 조던처럼 시간과 상관없이 수입을 창출할 머니머신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당신과 달리 머니머신은 직원과 기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제한을 일하고 업무를 무제한 처리할 수가 있다. 조던과 같은 머니머신만 있으면 우리는 잠을 자면서 휴가를 보내면서 데이트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가 있다. 이처럼 시간은 일하는 데 쓰기보다 우리 대신 일을 해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써야 한다. 이를 수동적 소득이라고 한다. 머니머신을 구축해서 소득에서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분리했을 때 창출되는 소득을 말한다. 당신이 술을 진탕 마시고 필름이 끊겨도 돈을 번다는 의미이다. 반드시 자신의 사업을 잘 살펴보고 스스로 다음 질문을 던져보자. 이 질문들은 사업 초보자가 고려해야 될 질문들과 유사하지만 이미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맞은 질문이다. 내 사업의 어떤 영역이 직원이나 기술로 자동화될 수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시간 대신 그들의 시간을 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사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기술 중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새 직원들이 갖춰야 될 기술은 무엇인가? 명성이 자자한 척추 지압사가 있다. 그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며 1년에 수입 2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압사는 척추 지압 클리닉을 개업했다. 그리고 척추 지압사들을 고용해서 자신과 똑같이 일할 수 있도록 직접 훈련시켜 자신의 서비스를 자동화했다. 그 후에 브랜드 이름을 걸고 클리닉을 몇 개 더 개업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를 맡을 광고 책임자를 고용했다. 척추 지압사는 현재 클리닉 5개를 소유했다. 각 클리닉에서는 지압사 3명이 매년 이윤을 10만 달러씩 창출한다. 그는 현재 단 한 명도 치료하지 않아도 1년에 150만 달러를 번다. 이 같은 방식은 변호사, 마사지 치료사, 마케팅 전문가 같은 다른 많은 직업군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감이 오는가? 어떤 집약적인 사업이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자동화하라. 그럼 당신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돈을 벌어주는 기계가 된다. 이미 시간 집약적인 사업을 시작해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더라도 당신의 시간을 소득에서 분리할 방법들이 있다. 시간은 당신이 절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없는 유일한 요소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동안 주어지는 시간의 양은 같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리고 직원들의 시간을 당신의 시간처럼 활용하라. 당신의 시간은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세계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자. 대개 그 사업의 소유주들은 자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업이 굴러가도록 자신의 시간을 사업에서 분리했다. 때문에 사업장에 나타날 필요도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슈퍼리치들은 이를 극대화한 사람들이다. 세계의 슈퍼리치들은 돈으로 돈을 번다. 시간은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빌 게이츠는 투자로 수십억 달러를 벌고 그 돈이 알아서 불어난다. 그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어준 사업에 투입된 요소는 시간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시간을 소득에서 분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바라는 정도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온갖 유리한 요소를 다 갖고 있어도 스스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경주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우승할 확률이 높다.
당신 스스로 상위 1%라고 믿기 전까지는 당신의 기술과 도구는 전혀 의미가 없다. 자기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이 경쟁자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자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지도 기회를 잡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강점이 있는가?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경쟁자 99명과 한 공간에 있을 때 당신은 그 안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소질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겠는가? 만일 당신의 대답이 노 혹은 예스라 해도 망설였다면 부자가 되기는 100% 글렀다. 나는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질문에 100% 자신감 있게 예스라고 답할 것이다. 나는 일을 뛰어나게 잘하고 99%의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잘 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내가 몸담은 시장에서 내가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 나는 그렇다. 내가 돈 버는 데서는 99%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한다. 자신감과 자만심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이 자신감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내가 자동차 경주 선수였다면 나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맞닥뜨리는 모든 도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선수 100명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어떤 일이 닥치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생각은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자신이 위대하다고 믿는 것, 자신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당신이 이 책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읽어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만큼 아주 강력하다. 이제 당신도 알겠지만 단순한 믿음으로 바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천재도 가난해질 수 있다. 나는 매일 텔레비전에서 평범하거나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본다. 그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과 다른 점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 쇼핑몰을 걸어 다니면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온갖 멍청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한번 살펴보자. ABC 방송의 인기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인 샤크탱크에서 에피소드 하나만 시청하자. 거기서 아주 형편없는 아이디어들에 때로 투자가 결정되는 것을 한번 보자. 샤크탱크에서 투자가 결정되는 일부 아이디어는 정말 바보 같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스스로를 믿는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결국 스스로를 성공으로 이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반대되는 행동들을 한다. 시작조차 안 해보고 단념한다. 자신이 위대하다거나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성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도전하지 않고 안전한 길만 간다. 그리고 컴포트 존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장애 요인을 극복할 방법이 있다. 무엇인지 짐작이 가는가? 나를 따라 말해보자. 나는 내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판매 같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아마 자신이 대단하다고 믿기 힘들 것이다. 사실 소프트웨어를 파는 일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일 같아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다. 게다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스스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대단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위력이 나타난다.
당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반드시 대단해져야 한다. 당신은 아주 열심히 일해야 한다. 선택한 일이 무엇이든 놀라울 정도로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라. 이를 받아들이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당신이 할 일은 위대해지기 위해 필요한 일을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맞다. 그렇게 간단하다. 만약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 새로운 기술을 전부 배워야 하고 10명 정도를 고용해야 하고 혹은 하루 12시간 동안 일주일에 6일 영업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결국 당신이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 그 일을 잘하게 될 것이다. 감히 말하지만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 당신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하다. 콤은 사업을 8번 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기록으로 따지면 그의 승률은 1할쯤 되는 아주 형편없는 경주마였다. 그를 위해 누가 일하고 투자하고 싶어 할까? 그렇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투자처에서 거절당하고 마지막 투자 미팅에서도 쫓겨났다. 그야말로 사무실 문을 일일이 두드리고 다니다가 겨우 투자를 따낼 수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법적 시한이 만료되기 겨우 몇 시간 전에야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매우 힘겹고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몇 년 후에 콤은 그 회사의 자기 지분을 매각해 수억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마이페이스의 실질적인 최초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이름난 투자자이다. 그가 처음부터 대단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일하고 배우고 자신을 몰아붙였다. 만일 콤이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그 모든 위험을 계속 떠안을 수 있었을까? 콤은 최악의 경주마였지만 자신을 최고라고 믿었다. 그 결과 상위 1%로 도약했다. 콤이 자신이 위대하다는 믿음, 위대해져야 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을 지고 통제권을 얻는 것이 낫다. 돈을 벌려면 돈을 통제해야 한다. 부를 통제하려면 부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이나 요인에 넘길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 당신이 더 많은 책임을 질수록 사업에서 더 많은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피해의식에 중독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다. 회사 사장 탓이고 경제 탓이고 소프트웨어의 결함 탓이다. 당신 자신만 빼고 누구의 탓이든 무엇의 탓이든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이 부자가 되고자 노력할 때 빨리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왜일까? 이론상으로야 당신에게 닥친 나쁜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탓이지만 돈을 잃고 부와 성공을 빼앗기는 사람은 당신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당신이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책임의 화살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이나 변수에서 통제권을 뺏어올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은 잘못의 책임과 상황의 통제권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는가? 회사 직원이나 경제 상황 혹은 무엇이 되었든 무자기적인 요인이 당신의 미래를 망친 다음 비난받기를 바라는가?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까지 당신이 책임을 져라. 외부 요인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망쳐버리기 전에 해결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여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꽃에 벌이 잔뜩 꼬이듯 돈을 끌어당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벌 수 있는 돈이 무한하고 일만 열심히 하면 쉽게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돈이 항상 그들을 찾아갈 것이다.
여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20번을 실패해도 또 시도한다. 그래서 21번째 시도에서 결국 부자가 된다. 이들은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튼이 바로 이 유형이다. 그는 60대에 월마트를 만든 아이디어로 결국 성공했다. 이런 여유로운 사고방식은 위험률이 높다. 하지만 충분히 많이 시도하면 결국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성공에 필요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분별 없이 들이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셀 수 없이 시도할 수 있다. 그래봤자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하는 것이다. 실패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는 동안 이를 병행하면서 또다시 시도하면 된다. 이 모든 유형이 특히 사업 초보자에게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부의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당신은 사고방식이 극단적이어야 한다. 성공의 모든 것을 걸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성공이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누누이 말했지만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여유롭게 사고하되 당신이 결국 성공한다고 믿어라. 중요한 것은 당신은 매번 실수해서 배운다는 점이다. 그러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시도를 할 때마다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고 마침내 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매우 여유롭게 사고하는 유형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게다가 계산된 위험을 기꺼이 떠안는다. 내가 아는 사업가들은 모두 자신이 돈을 무제한으로 벌 수 있다고 믿으며 세상에 돈이 무한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본질적으로 돈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다. 내 목표는 이 책이 끝날 때쯤 당신도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신이 얻어야 될 교훈은 이것이다. 나는 세상에 돈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나를 만든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유로움을 갖고 싶을 때 제일 좋은 시작은 머릿속으로 당신이 사업에 성공만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자신에게 쓰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에 투자할지 돈을 절약할지 결정해야 될 때가 오면 언제나 당신에게 생길 100만 달러를 기억하라. 100만 달러 수표를 현금화한다고 생각하면 소프트웨어나 학습 도구를 사거나 웹사이트 교정 업무를 할 프리랜서를 쓰는데 50달러나 1000달러쯤은 우습게 느껴질 것이다. 월마트에서 쿠폰을 사용해서 50센트라도 아껴볼까 걱정하지 말고 매일 순 자산을 1만 달러씩 늘리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 언젠가 100만 달러가 생기리라는 것을 아니까 애인에게 3000달러짜리 시계나 핸드백을 사주라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은 당신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비에 필요한 돈을 쓰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비 그 자체를 위한 소비는 하지 말고 걱정 그 자체를 위한 걱정은 하지 마라. 동전 한 푼까지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절약하라. 그리고 관심의 초점을 이미 모은 돈을 절약하는 법에서 오늘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으로 돌려라. 그리고 돈을 똑똑하게 쓰는 법을 배우고 더 많은 돈을 번다고 믿어야 한다. 현실 보존에만 집중해서는 절대 확장할 수 없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그 단계들을 밟아나가며 당신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잠재적인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방할 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 설령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맞닥뜨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막상 부딪혀 직접 해보는 것과 밖에서 지켜만 보는 것은 아주 다르다. 일단 필요한 단계를 밟아라. 그럼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짐작도 못한 다른 상황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모든 잠재적인 문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목표에 도달하는데 더 오래 걸리게 만들 뿐이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나 사업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생각과 계획을 그만 멈추고 행동하라. 힘 빠지는 생각은 하지 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집중하라. 시간과 에너지, 정신적인 여유를 더 많이 갖고 실제 발생할 상황과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구분짓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은 거의 안 받았지만 슛을 2000번 날려본 선수가 10년을 교육받고도 한 번도 빙판 위에 서보지 않은 선수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는 이유이다. 심지어 슛을 2000번 시도한 선수는 자신이 언제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성공을 어느 정도 거두거나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앨런 머스크는 페이팔을 매각하자마자 전액을 재투자해 새 벤처 기업인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설립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앨런은 투자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한 미치광이처럼 문제를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앨런에게는 자신의 염려보다 전진과 성장이 훨씬 중요했다. 그렇다고 앨런처럼 무모해지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으면 어쩌지? 이런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한 앨런의 능력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어떻게 이를 해냈을까? 순 자산이 수십억 달러였던 앨런은 그저 돈방 속에 앉아 평생을 엄청난 부자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길을 택했다. 이유는 그런 투자가 앨런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신이 쌓은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자신을 몰아붙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앨런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사업가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당신이 할 일은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고통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당신 스스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그 이유는 기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과 관련되어야 한다. 우리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은 기쁨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아니라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찾아 적어보자.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못 살겠다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고통 목록을 작성한 후에는 자주 들여다보며 자신의 목표를 가능한 한 되뇌어라. 스스로 편안해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너무 편안한 상태에 빠져 절대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슬프게도 염려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는 없다. 답을 알아낼 정도로 충분히 생각하지 않거나 답을 알아내도 인정하기가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임종을 앞두고서야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발전을 저해했던 질문들의 답을 알게 된다.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 평생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질문에 부딪힌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답을 절대 알 수 없다.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지금도 당신 앞에는 많은 염려가 산적해 있을 것이다. 그 답은 오직 행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도 모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로 괴로워한다. 다만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한다는 데 있다. 그 문제에 답하는 것이 두려움의 염려에 대한 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삶에서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당신도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부정적인 염려에 집중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뭐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한다. 현재의 문제만이 실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을 아직 굳지 않은 점토 덩어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그 점토를 빚는 것이라고 믿는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출간됐었던 책인데요. 이번에 개정돼서 다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실제로 이 책에 나온 방법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